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글 캠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독일과 프랑스 등 17개국 동포 청소년이 참가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터키예요. 여기는 영국이에요. 여기는 웨일즈예요. 많은 동포 학생들이 모니터를 앞에 두고 모였습니다. 유럽 한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1년 전부터 기다렸던 합숙 캠프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캠프로 열렸습니다. 직접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퀴즈도 같이 풀고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3일간의 온라인 만남도 짧게 느껴집니다. 이 온라인 캠프는 집에서 하는 캠프고 아무리 집에서 하고 직접 선생님을 못 만나도 아주 재미있어요. 시대 흐름에 맞게 수업 방식과 내용도 다양합니다. 집에서 준비한 불고기 재료에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을 보며 재료를 다듬고 양념도 만들고 막히는 부분은 엄마 찬스를 이용하다 보니 불고기 요리도 금세 완성됩니다. 아주 맛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여행도 못 가고 다른 캠프 직접 참가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시간 또는 지역의 제약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도 사실 너무 기뻐요. 우리 학생들이 살다 보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힘드니까 그만두자, 하지 말자, 쉬자 이렇게 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간과 거리를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강의로 동포 학생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일깨워준 온라인 캠프. 합숙 대안으로 시작한 온라인 캠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포 학생들을 잇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교사 김수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너무 힘드셨죠? 또 힘드시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번 학기 몸소 경험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우리 한글학교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번 학기 저희 학교는 개학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모두 당황스럽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학기 비대면 수업, 교사, 학생, 학부모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독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교사 이현정입니다. 네, 선생님. 저번 학기에 비대면 수업으로 한글학교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었나요? 예,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는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할 수가 없었고 학부모님들의 사정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는데요.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았고 학생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점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점은 진도를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기는 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학부모님들이 한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번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서 집에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던 경우라서 더 한글학교의 수업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서 대답하고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했었는데 어느 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점만 부각된 것 같아서 그거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들 참여도는 어땠나요? 학생들이 학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에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번 학기 수업은 100% 출석률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업을 하고 난 뒤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걸로 출결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는 저희 반은 100% 출석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준비하시면서 조금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집에서 학부모님과 하다 보니까 금방 지루해지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해봤는데 그게 4주 이상은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었는데 그나마 방학 전까지 다행히 잘 흥미를 유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학기 수업은 어떻게 또 비대면으로 준비하시나요? 이번 학기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비대면이 된다면 온라인 수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중녀입니다. 좋았어요. 숙제가 이렇게 많이 없어서요. 한글 학교는 원래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조금만 해도 돼서 좋았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좀 힘들었던 점도 있어요? 네.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숙제. 숙제가 적어서 아까 좋았다고 안 했나요? 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어려운 숙제도 있었어요. 어려운 숙제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좀 도와줬어요. 한글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과 다 알려주니까요. 이렇게 한 번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초등반 2학년 학생을 둔 시우 엄마 김정아입니다. 일단은 비대면 수업이라도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고 노출이 적은데 비대면 수업이라도 해서 진도도 나가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숙제도 하는 과정에서 이어서 한글을 계속 배울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역시 대면 수업만큼 효율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의 반응은 어땠나요? 초기랑 후기가 반응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수업 방식이라고 아이한테도 생각이 돼서 화면에 선생님이 나오고 친구들 숙제도 사진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그 방식이 달라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만큼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이게 한 학기가 뒤로 갈수록 후기에 가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한글학교 다니면서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후기쯤 가니까 약간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한다는 느낌을 덜 받아서 그랬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저도 당혹스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좋았던 점은 저희 아이가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준비 없이 바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뭐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가방도 챙겨야 되고 숙제도 챙겨야 되고 뭐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이한테는 약간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담 없이 바로 온라인 앉기만 하면 시작되는 그런 점은 시간 절약 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요. 엄마로서는 확실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아이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친구와 선생님 없이 엄마랑만 하니까 엄마와 사이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도를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주시는 그 가이드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를 보고 싶었고, 숙제도 다 했으면 했는데 친구들과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혼자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진도는 사실 다 나갔거든요. 주신 자료대로, 보여주시는 영상대로 다 했는데, 심지어는 우편으로 저희는 과제가 오고 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막, 내 이름으로 막 우편이 왔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뒤에는, 숙제 또 왔어!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돼서 하는 것이 진도와 상관없이 효율 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구나.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 종업식 날 하루 대면 수업을 했는데, 그날 만나서 하고는 집에 가지 않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면 수업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교류가 중요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진 새로운 수업의 형태. 어색하기도 했고 또 힘들었기도 했고 또 뜻밖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다가올 우리 미래의 교육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늘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학교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함께 시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난 7월 있었던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뤄졌는지, 또 온라인 홈캠프 방식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문의가 많았던 문화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문화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례 발표 이후 이번 캠프에 참가하셨던 유럽 한글학교 현지 선생님들과의 줌 미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했던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은 각 문화반 선생님과 함께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1회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캠프는 유럽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온라인 캠프와 비교해서 비교적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서 캠프 기간이 아닌 7월 22일에 짧은 문화반 사전 미팅이, 8월 1일에는 온라인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캠프는 유럽 내 한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참가를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경우 연령은 10세에서 18세이고 총 17개국에서 126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강의만 참가하기 또는 문화반도 함께 참가하기를 선택해서 신청했습니다. 문화반의 경우 학생들이 희망하는 반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번 행사는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 키즈워십, 한국 내 강사진, 그리고 유럽 한글학교 현지 교사진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캠프는 일반 오프라인 캠프처럼 개회식, 아이스 브레이킹, 아침 체조까지 다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캠프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도 보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기획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강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태경준, 김택수 선생님, 강영철 선생님, 박준우 선생님, 또 요리 연구가 육경봉 셰프님, 거기에 더해서 현지 한글학교 선생님들까지 키즈워십과 함께 사전 녹화 또는 키즈워십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녹화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키즈워십에서 자막 처리를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스트리밍이 되는 동안 해당 강사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을 하셨는데요. 채팅으로 퀴즈도 풀어보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진행하면서 최대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짧은 글쓰기 활동이나 불고기 만들기 활동 같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담당 선생님께 따로 전송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화반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반은 사전 신청이 필수인 수업이었습니다. 유튜브 강의에서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함께 소통을 했다면 문화반에서는 줌을 이용한 소수정예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유럽 각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결과물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수업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더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온라인 홈캠프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유럽에 살고 있는 한글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24일, 5일, 6일, 3일 동안 우리 유럽에 있는 한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세상에서 가장 빠른 떡은 준비됐어요? 3, 2, 1, 엔터! 이거 안 해? 우와! 정답은 헐레벌떡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디 빨리 가야 될 때면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왜 이 세 분인가? 한 명만 가면 안 돼요? 라는 질문 할 수 있어요. 왜 세 분인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 분이 정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첫 맞춰봅시다. 한글은 만든 사람과 만든 과정과 만든 일시, 즉 때가 밝혀져 있는 위대한 문자이다. 자,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면 상대방이 고른 컵은 어디예요? 네, 반대편에 있어요. 가운데가 아닌 정반대편. 이 반대편이 상대방이 고른 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와우, 대박.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줄게요. 선생님은 착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하나 더 남들한테 보여줄 꿀팁으로 치즈 불고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치즈 포포처럼. 용빈아. 네, 혹시 그 취미 생활이 있나? 그리고 할 시간이 있는지. 내 취미 생활. 네. 다 악기들이에요. 이거는 타악기들, 퍼커션, 건반.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이 제 원래 직업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악기들이 제 취미고, 그다음에 우와. 우와, 뭐야. 2040년 코로나 이후 그때를 그렸는데요. 이게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을 하는데, 왜냐면 자기네 별이 멸망을 해서 내가 널 도와주겠니 무시하면 뭐 어때 이를 맞아 보겠잖아 내가 너를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이다. 지금 5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 영상 잘 보셨나요? 온라인 캠프 어떻게 준비했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준비부터 표의식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진에서는 총괄과 각 행정 담당 업무를, 한국과 유럽의 선생님들은 문화반과 온라인 강의를 담당하셨고요. 키즈워십에서는 사전 안내 영상 및 강의 송출, 유튜브 채널 관리를 맡았습니다. 저희도 처음, 학생에게도 처음, 모든 분들에게 처음이었던 이번 온라인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유럽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 공간적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살린 팀워크가 한몫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온라인 캠프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조금 생소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처음인터라 준비 기간 동안 동료 선생님들과 평소 캠프 때보다 더 많은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홍보 및 반소개도 모두 다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아마 온라인 캠프 홍보 영상을 링크로 받아보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여기 계실 텐입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프 당일입니다. 캠프 당일에는 미리 발송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회식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반은 캠프 이틀 전인 7월 22일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와 비실시간 후속 과제 수행, 실시간 중문화반 수업과 비실시간 문화반 조별 활동, 학습 시간은 물론 학습 장소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장되었던 캠프였는데요. 교육 자료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었고 학생이 추가 자료를 원할 시에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어서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중요한 소통도 유튜브, 줌, 이메일, 메신저, 구글 클래스룸 등 다양한 방법을 각 수업에 맞춰 이용했습니다. 또 폐회식은 캠프가 끝난 바로 직후가 아닌 그 일주일 후 바로 8월 1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반 특성상 학생과 교사들이 결과물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교사들과 학생들은 추가 문화반 활동을 통해 좀 더 편안하게 문화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고 또한 구글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전체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폐회식은 8월 1일 역시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부 유튜브 스트리밍과 2부 줌 화상 회의로 구성했습니다. 2부에서는 캠프에 참가했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하고 베스트 댓글, 베스트 과제, 베스트 소감을 소개를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별이 빛나는 낮에 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있을 문화반 체험에 앞서 이 문화반들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선생님들께 대략적인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웹툰반 담당 교사였기 때문에 많은 예들이 웹툰반에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반 수업이 프로젝트 학습의 한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문화반 수업 준비 과정과 진행,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듀이의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행함에 의한 학습이란 교육 실천 원리로부터 태동한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에 의해 주어진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찾고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에 맞는 학습 활동을 계획해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21세기 가장 핵심적인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4가지가 많이 소개되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입니다. 학생들 스스로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6차시 프로젝트 수업 이내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21세기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즐겁게 배우는 수업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 교육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규기관인 한글학교.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습 효과는 물론 한글학교에 돌아가서도 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교사와 또래 집단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둠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은 물론 협동심, 다양한 사회적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탐구 활동과 표현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논문들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 수업 방법에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스콜라나 다른 학술 정보지에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을 진행하기 전 준비 과정에서 했었던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하지요. 학습자의 연령, 국가, 흥미 등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실 환경, 온라인 수업 매체를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캠프 시작 전에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정보와 또 요즘 흥미있는 주제, 바라는 점 등을 물어봤습니다. 또한 사용 프로그램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수업에 더 맞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번 홈캠프에서는 줌과 구글 클래스룸 2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는 각종 수업 자료를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끼리도 어떤 분야에 더 자신이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사전에 여러 회의를 거쳐서 조율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 이 단계에서는 앞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계획을 명세화하는 단계였습니다.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서 각 다른 문화반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해서 또 수정을 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개발.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쓸 컨텐츠를 제작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미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실제 웹툰 작가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사전 섭외, 사전 미팅을 진행했던 단계인데요. 서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또 흥미가 조금 떨어질까봐 그 한글학교 선생님을 또 섭외를 해서 연기를 하고 그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 문화반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전체 활동을 4단계, 준비, 도입, 실행, 정리, 발표로 나누었습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7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이 이날에 해당하겠는데요. 편안한 학급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 친해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따로 준비해 아이들이 좀 더 수업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언제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메신저로 질문도 받고 또 상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하기 과정은 웹툰 만들기에 가이드라인과 준비했던 미니 강의 및 영상 자료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고전적인 선생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든든한 동료이자 안내자인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팀 내에서 주제와 장르를 정하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춘 활동을 계획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미리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국적, 나이, 흥미있는 주제를 반영해 저희가 임의적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 내에서 1시간 정도 토의를 하고 웹툰 주제와 장르를 정하고 웹툰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다음날 조 이름, 역할, 줄거리 등이 담긴 웹툰 제작 계획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한 점을 빨리 파악해 상황에 맞도록 학생을 지원해야 했었는데요.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 즉각적인 피드백이 또 필요한 학생 등등이 있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비교적 학습자 파악이 빠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상황 때문에 또 편하지만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따뜻한 말과 격려로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행입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또래 및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웹툰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합니다. 또 대사를 쓰기도 하고요. 밑그림을 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전통 음식과 만드는 법을 조사를 해서 친구들에게 공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에 써본다든지 또는 한국 전래동화 각색을 위해서 동화를 검색한다든지 정확한 대사 전달을 위해서 어휘, 맞춤법, 조사 등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등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또한 그동안 한글학교 교실 안에서 배웠던 한국어를 직접 대화를 쓰면서 아니면 검색을 하면서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추후 학습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정리 발표 단계입니다. 학생들과 수업과 활동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좀 더 재미있는 교실 분위기를 위해서 뽑기에서 제시어를 뽑아서 그 제시어를 활용한 소감 만들기를 진행을 해봤고요. 대체적으로 엄마가 시켜서 했지만 생각보다 덜 어색하고 재미있었다, 또 하고 싶었다 등등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실 폐회식이 일주일 뒤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마무리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완성된 웹툰은 네이버 도전 만화에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캠프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시 볼 수 있도록 했고 폐회식 때는 웹툰을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이 점은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편안한 수업을 위해서 수업 전에 미디어 점검을 해주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기능을 숙달을 해야 되었었고 인터넷 환경 또한 점검이 필요했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저희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내용과 속도가 자율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유연성 있게 수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학습 활동을 정확히 안내해주세요. 세 번째, 여유롭고 좋은 수업 분위기 유지하기. 친구들과의 의사소통과 활발한 협동 작업은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고 선생님한테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5번째, 흥미로운 주제와 자기 효능감. 모든 학습에서 동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지요. 흥미로운 주제와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힘들었었던 점도 있었고요. 첫 번째로 수업이 풍성해졌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캠프 때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실제 웹툰 작가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요.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매체의 자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수업이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개개인의 학습 성향과 상황이 고려될 수 있었고 결과물 제출까지 여유롭게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서적 교감인데요.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지요. 물론 대면 수업에 비해서 정서적 교감을 쌓기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 간의 소통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교감의 질이 상승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긍정적이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에게는 좀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요. 이 말인 즉슨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우리 한글학교에 융합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오늘 발표 이 생각 나누기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글학교 수업의 방향과 목적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 온라인 홈캠프 라이브 스트리밍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문화반 체험하기와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이유로 문화반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편하게 궁금한 점을 라이브로 질문해주세요.